환영합니다. 알까볼까 TV입니다. 이번에 보실 단어는 어니미어입니다. 어니미어 단어가 좀 어렵죠? 자, 어니미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ANA라는 어근은 어원적으로 낫의 개념으로 부정의 개념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EM이라는 어근은 blood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니미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없는 상태 이런 뜻의 말이죠. 우리 몸에 피가 없는 상태가 뭐가 돼요? 바로 빈혈이란 뜻이 되는 거죠. 빈혈. 자, 그럼 먼저 ANA란 어근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봅시다. 낫의 개념, 부정의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접두사로서 단어에 따라서는 그냥 어만 나와 이 접두사로 나올 수 있고요. AN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ANA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인데, 자, 첫 번째 보면 anachronism 그랬습니다. 좀 단어가 어렵죠? 크론이라고 하는 이 어근은 이거 나중에 타이틀어로 이 어근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타임,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크로니컬 뭐 이런 단어들 알죠? 뒤에 가서 강의됩니다. 자, anachronism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겠죠. 그 시대와 다른, 그 시대가 아닌 것들, 뭐 이런 개념의 의미를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대와 맞지 않는 것, 이런 뜻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착오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anachronism, 시대와 맞지 않는 것 정도의 어원적인 개념이 될 테고요. 자, 그리고 단어 또 상당히 난이도가 또 있는 단어가 나오네요. anesthesia. anesthesia. 자, 여기는 지금 AN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FS라는 어근은 어원적으로 feeling,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어근이에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anesthesia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뭔가 느껴지는 게 없는 상태. 이게 뭐예요? 마취 내지는 마비란 뜻이에요. 그래서 anesthesia. 그렇죠? 단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anachronism, anesthesia. 그렇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ANA가 때에 따라서는 업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개의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CF 부분에 따로 처리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나중에 또 업에 대한 얘기는 또 얘기가 됩니다만은 업이란 이 말이 위쪽으로 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강조의 개념으로서 completely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completely의 개념으로 사용되면 예를 들어서 eat 하면 먹다가 되잖아요. eat up 그럼 위로 먹다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다 먹어 치우다라고 할 때 eat up 이렇게 표현을 주거든요. 실제 문장에서도 업이 completely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해석, 강조의 개념으로 해석이 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analysis. 자, LYS라는 어근, 이것도 나중에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lose, 느슨하다, 풀어진다라는 의미. 칸이 좀 적네요. 여기다가 좀 뒤로 빼드릴까요? 이런 의미예요. lose. 그래서 analysis 하게 되면은 강조의 개념입니다. 완전하게 풀어진 상태 이런 뜻이에요. analysis. 자, 그럼 analysis. 완전하게 풀어진 상태, 풀어놓은 상태. 그래서 analysis 하게 되면 이거 중요한 단어죠. 분석이란 단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또 하나 볼까요? analogy. 자, LOG란 어근. 로그란 어근은 어원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이거? word란 뜻이잖아요. word. 단어. 낱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의 개념이니까 뭐뭐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analogy. 그래서 이것은 유사함 이런 뜻의 말이에요. analogy다. 이 난이도가 높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타이틀로 이제 자세한 얘기는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ANA라는 어근이 낫의 개념뿐만 아니라 업의 개념도 지닌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단어는 어렵지만은 제가 소개를 드려봤고요. 자, 해마. 자, 여기에서는 H가 빠져있죠. 사실은 여기에 H가 스펠링이 빠져있는 변형된 형태의 그런 어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 해모, 오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바로 블러드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어근입니다. 이거 단어는 전부 다 난이도는 높지만 이 HMA, HMO라는 어근은 중요한 어근입니다. 블러드의 개념을 지니는 그런 어근이에요. 자, 첫 번째 보죠.
hemorrhage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단어가 어렵죠? RRH라는 어근 어원적으로 flow, 흐른다, 흘러다닌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hemorrhage라고 하는 건 피가 흐르는 것. 그냥 그대로 뭐가 돼요? 출혈이란 뜻이 돼요. bleeding이란 뜻이에요. 쉬운 단어로 바꿔주면 bleeding이 바로 hemorrhage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 한번 보실까요? hematology. 이 law라고 하는 건 사이언스의 개념,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피에 관한 학문 이런 뜻이에요. 피에 관한 학문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혈액학이란 의미가 됩니다. 혈액학. 자, 그런가 하면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hematothermal 이랬어요. hematothermal. 단어는 어렵지만 어원 개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 therm이라는 어근은 heat, 열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hematothermal 이러면은 피가 뜨거운 피 이런 뜻의 말이죠. hematothermal. 그래서 온혈의 이런 뜻이 됩니다. 뜨거운 피의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hematothermal. 그렇죠? 중요한 어근이에요. 이 therm이라는 어근도. 이거 다 나중에 얘기들 다 됩니다. 전부 다. 뒤에 가서 따로 또 이 어근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터치하고 갑니다. 자, hemorrhoids. 이건 위에 어원적인 개념은 같죠? hemorrhoids. 피가 흐르는 것이긴 한데요. hemorrhage는 출혈이고요. hemorrhoids라고 하는 건 그렇죠. 항문에서 피가 나는 것, 치질이라는 뜻이에요. 치질. 별로 썩 좋지 못한, 그렇죠? 깨끗이 못한 그런 단어예요. 자, 이 치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hemorrhoids가 단어가 어려우면요. 여기다 써드릴까요? piles, 덩어리진 것 이렇게 쓰기도 해요. 치질 걸리신 분들은 알죠? 항문 쪽에 딱딱한 덩어리들이 있죠? 내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piles, 좀 쉬운 단어는 piles가 되는 것이고요. 치질이.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로 가면 hemorrhoids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hemophilia. 이 feel 또한 나중에 얘기가 됩니다. 어원적으로 love란 의미로 사용되는 어근이에요. 나중에 philosophy라고 하는 철학이라는 단어 같은 데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피를 사랑하는 것, 피를 대단히 좋아하는 것, 그런 의미로서 병명 중에서 이런 거 있죠. 혈우병이라는 게 있죠. 피가 한 번 나면 멈추지 않는 거. 그렇죠? 피를 사랑하는 것 이런 뜻의 말이에요. 그래서 hemophilia, 혈우병이라는 뜻이고요. hemostatic. 자, STAT로 연결되는 것은 어원적으로 stand. 그렇지. 서다. 이런 의미로 쓰는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hemostatic 그러면은 피가 서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혈제, 피를 막아주는 거, 피가 안 나게 막아주는 지혈제를 hemostatic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마라고 하는 어근, 그렇죠? ANA도 그렇지만 특히 해마라는 어근이 굉장히 중요한 어근이고, 그렇죠? 단어는 어려워도 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래서 anemia,라고 하는 피가 없는 상태, 빈혈이라고 하는 단어에 나오는 해마란 어근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anemia, 빈혈이라는 단어의 동의어 한번 볼까요? 동의어 뭐가 있나? 자, anemia,의 동의어 밑줄 하나 있네요. 한 개 정도만 처리를 해드립니다. 자, 보통 빈혈 그러면 anemia,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단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exsanguin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exsanguinity. 자, 이거는 어원적인 개념이 아웃의 개념이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따로 타이틀로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참고에 잠깐 보세요. 이 바로 SNGUI라는 생기라고 하는 어근에 대해서 여기에서 잠깐 터치를 하고 가려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데요. 자, 블러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 어근이 해마란 어근과 생기 이 두 개의 어근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해마란 어근은 그리스계 어근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 생기라고 하는 SNGUI라는 어근은 라틴계 어근입니다. 라틴 쪽에서 넘어온 그런
어근이기 때문에 의미는 같지만은 스펠링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기 어근하고 라틴기 어근하고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생귀라고 하는 어근이 블러드의 개념을 쓰면서 여기 지금 3개 정도의 단어를 제가 처리해 드렸는데, 자, 생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의미가 피가 뛰는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면서 쾌활한 이런 뜻이에요. 쾌활한. 생귄.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cheerful. 그렇죠? cheerful과 같은 의미가 돼요, 이것이. 생귄. 자, 그에 반해서 뭐 어원적인 개념은 비슷한데요. sanguineous. 이건 어원적인 개념은 비슷해요. 근데 조금 의미를 달리 씁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다혈질의 이런 뜻이죠. sanguineous. sanguineuss라고 쓰기도 하고요. 다혈질이라고 하는 이 말을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 밑에다 써드릴게요. sanguineal이라고 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sanguinary, sanguineous 해서 다혈질의 정도의 의미의 형용사가 만들어지죠. 자, 또 하나 보시죠. consanguinity. C-O-C-O-N-C-O-M with all together. 더불어 다 같이 함께 이런 의미죠. 같은 피 이런 얘기요. 같은 피. 그렇죠. 같은 피라는 의미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피라고 하는 것은 동족이나 동포란 뜻이에요. 동족, 동포. 이해되시죠? 같은 피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동족이나 동포잖아요. 그죠? consanguinity. 자, 동족이나 동포라고 하는 단어는 compatriot. 그렇죠? compatriot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동포, compatriot. 그렇죠? 근데 이것이 좀 어렵게 쓰면 consanguinity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단어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자, 그럼 exsanguinity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피가 아웃되어 버린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빈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nemia, exsanguinity, 보통 빈혈이라는 단어는 이 2개 정도를 처리를 합니다. 자, 결국 빈혈이라는 말은 어원적인 개념은 뭐예요? 어원적인 개념으로 영양사전 풀이를 가면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poverty of blood 이런 의미잖아요. 피가 부족한 것. 그렇죠? 이게 영양사전의 의미예요. 빈혈이라는 말에. 그렇죠? poverty of blood. 그렇죠? 이런 의미로서 anemia, exsanguinity 이 단어를 처리합니다. 자, 그럼 anemia에 관한 얘기 여기서 마칩니다.